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 얘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좀 국회 문화를 너무 이 각박하게 자, 요즘 정치권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릴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빨리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텐데 연일 극한 대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5.18 기념식을 둘러싸고 아직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작심한 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 얘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했더니 왜 민경욱 대변인이 여기다 써왔어요. 자,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꽤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낸 이유. 자, 독재자의 후예라는 표현은요, 지난 18일 이 자리에서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죠.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꺼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말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더 수위가 높은 발언을 쏟아낸 거죠? 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미국과 지금 중국이 미래를 서로 선점하겠다고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보면 40년 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독재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지난 18일 날 그 5.18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자유한국당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것처럼 독재자의 후예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걸 사실은 여야 간의 어떤 경색 국면이 더 가중됐죠. 그런 상황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대변인 좀 얼핏 지신한 이야기가 들리도 하는데 대변인 지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보면 참 서로 끝까지 가는 그런 여야의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그래서 보면 오자회담 등등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서는 정말 서로 만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 발언, 독재자의 후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게 5월 18일이에요. 근데 하루 이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좀 며칠 지나서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인 겁니까? 그러니까 5월 18일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도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는데 네. 주말 동안까지는 일부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방이 점점 더 가열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네. 때문에 대응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특히 여당에서의 공격이 오히려 계속해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짐승이 되지 말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뒀다가는 이것이 독재 프레임에서 점점 더 걸려든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정면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참 아쉬운 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에 광주 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때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열린우리당의 당대표였던 정동영 의장이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했었거든요. 한나라당을 향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기념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반독재 투쟁 시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 모두가 지역주의 타파에 나서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아하. 네, 당시 이 현장에는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참 다르구나. 네. 이런 생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망언 징계가 아쉽다 하더라도 좀 더 넓은 가슴으로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잘 들리지는 않지만 황교안 대표가 김정은 대변인 짓이라는 표현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대면은 지시라니. 어이, 그럼 무슨 소리.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이거. 천만의 말씀에. 최지국 예. 교수님 전혀 아니라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했긴 했는데 네. 그 얘기는 본인이 하긴 했죠. 말을. 그러나 그 말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앞에서 했던 말, 누군가 했던 말을 내가 인용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걸 본인이 발언했을 때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잘못된 말이나 아니면 좀 심한 말을 그대로 갖다 인용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이고 제1야당이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좀 가려서 하실 필요가 있다. 아무리 앞에서 관중들이나 뭐 대중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 입장을 바로 냈어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라면서 또 직설적인 반응을 또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 여야를 다 떠나서. 그건 뭐 황교안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이든 누구든 정치판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뭐 좀 과격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듣기에도 좀 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말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저렇게 자극적인 말을 해야 되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네. 독재자의 후의 발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뒤에 있는 말을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은 5.18을 다르게 보는 사람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독재자의 후예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무슨 자유한국당 전체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도요. 5.18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시는 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걸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비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독재자의 후예 발언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 논란 외에도요. 또 김정숙 여사의 악수 논란도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은 끝났지만 여야는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공방이 한창입니다. 김정숙 역사도 그 5.18에 대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자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심정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만일에 앞서 말한 그런 징계조차라든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왔더라면은 네. 뭐 그런 상황이 있겠으면 관계없겠죠. 일종의 메시지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서른 의원님께서 좀 더 그쪽 진영의 솔직한 속내를 드러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김정숙 여사님이라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척점에 있는 분의 손은 꼭 잡고 오히려 다정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시간이 없었다라는 해명으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서른 의원이 또 다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란에 불을 또 지폈어요. 글쎄요. 우리가 악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뭐 1초도 안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저런 행사는 공식 행사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보면 대통령이 먼저 입장하시고 쭉 산부여인과 각 당 대표들을 쭉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시는 이제 영부인이 쭉 같이 인사를 하는 것들이 그동안 행사의 어떤 의전에 관리했죠. 근데 이제 바로 앞에 이해찬 대표는 악수를 하고 황교안 대표는 건너뛰면서 손학규 대표가 지금 방금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를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건너뛰었다라고 하는 해명은 저는 굉장히 궁색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 저는 서른 의원의 해명이 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런 국가적 행사 같은 경우에 저는 대통령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물론 여야 간에 치열한 싸움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오셔서 뭔가 상황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저는 영부인께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눈에 보이기에는 상당히 좀 의도성이 있게끔 저는 악수를 안 한 것 자체는 이 전국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색된 국면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까지 여야가 이렇게 대치만 거듭해야 하겠습니까? 빨리 좀 만나서 뭘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쌓여있는 감정을 좀 터놓자면서 호프 회동을 가졌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좀 김이 빠진 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맥주 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모든 것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정말 이 좀 국회 문화를 너무 이 각박하게 무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우리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현정 의원께서 이 호프회동 있기 전에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이거 만나봐야 원내대표 셋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네.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냐 하면 일단 이제 이인영 대표 입장,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문제를 일단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일단 원래는 사과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과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마 이인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각 당내의 강경파들이 이걸 용납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법적으로 다 똑바른 걸 했는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거는 자유한국당인데 쟤들이 먼저 사과해야지 왜 우리가 유감 표명하냐라고 할 것이고 네. 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 지금 검찰에 고발되는데 우리가 그냥 유감 단순히 그거 하나 표명한다고 들어가면 되겠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양측 원내대표 간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아하. 역시 당내에 있는 강경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아마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고 기자들이 불꽃 취재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국회에서 대화가 참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원래 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운영위원장실에서 계속 만나야 돼요. 아하. 만나는 게 직업인 분이 바로 여당 원내대표인데 그렇죠. 이렇게 회동하는 것 자체에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맥주 마시는 거 프레시가 터지고 이거 자체가 우리 국회가 얼마나 답답한가. 네. 그리고 뭔가 돌파구가 열려야 된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뭔가 선물을 줬어야 돼요. 네. 고소고발 취해야 한다라든가. 아하. 그런 거가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됐거든요. 동물국회 때의 그 충돌 상황이 아직도 제대로 해결된 건 없는 여당 거잖아요. 내에서도 제1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알겠습니다. 마련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당을 겨냥해서 한 발언을 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계속해서 민생 투어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바지락을 채취하면서 어민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또. 오늘 먹어본 막걸리 중에 제일 맛있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먹어본 막걸리라니. 오늘 다른 막걸리 또 드셨어요? 대표님이 유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세요. 무의도 큰무리 어촌계의 발전을 위하여. 자, 이 어민들도 만나고 2kg을 황 대표가 직접 캤다고 하는데 그 얼굴이나 몸 상태로 봐서는 글쎄요, 2kg를 직접 다 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담이었고요. 일단은, 근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좀 여당 대표도 만나고 좀 그래야 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직 민생 투어를 이제 안 마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니까.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정치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 밀어두고 본인은 어쩌면 총선이 될 수도 있고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을 만드는 데 더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들어와서 협상력에 뛰어들자고 보니 지금 딱히 주장했던 부분은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할 일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판단을 오히려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 모습이 좀 지금 저 모습과는 좀 안 어울려 보이긴 해요. 지금의 상황과. 그래서 여의도 정치권이 저렇게까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돌아가시기에 과연 뭐 타당한 모습인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런 모습을 계속하지 않으려면 여당이 돌파구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리고 시계를 조금 더 거꾸로 돌려봐서 2015년이었던가요? 김한길 새정치민주당 민주연합 대표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1대1 회동을 요구하면서 여기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의 사령탑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다. 이런 도식은 계속해서 내려와 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